안녕하세요. 메카니코인 투자 더팔스노입니다. 이더리움 ETF 7월 4일에 출시한다는 말 많은데, 자, 뉴스에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 아마 많이들 하고 계실 겁니다. 홀딩 관점에 대한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개요 7월 4일 승인이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셀 더 뉴스 해야 되나? 7월 4일에 딱 팔아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나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기대하고 있다가 시즌 종료날 부처빔 맞은 것처럼 7월 4일에 하락빔 쭉 나오지 않을까? 현재 시장이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고, 저도 좀 하고 있는데 좀 찾아봤습니다. 자, 특히 이더리움 ETF에 대한 최근 뉴스들 부정적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JP모건 반응 부정적일 것이다. 번스타인 수요 적을 것이다. 블랙록 고객 수요는 매우 적다. 대기권 뚫을 연료가 없다. 비트코인 같지 않을 것. 거의 다 뭐 별로라고 합니다. 10분의 1만 돼도 괜찮고 5분의 1이면 아주 대박이다. 보통 한 10분의 1, 뭐 20분의 1 이 정도 얘기합니다. 비트코인 ETF에 비해서. 그래서 뭐 시장 선점을 비트가 했고 스테이킹 문제 등 이런 것들을 다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눈에 띈 거 이거 있죠. CBEX 리서치라고 리서치 회사인데요. 비트코인 약세 진입을 선언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걸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말했나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2017년 12월에 비트코인 선물 출시하고 끝났다. 21년 4월에 코인베이스 IPO하고 끝났다. 10월에 선물 ETF 출시하고 끝났고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하고 폭락했었고 이더리움 머지, 덴쿤하고 전부 다 떨어졌다. 그래서 이번에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17년 12월부터 살펴보고요. 이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른데 그 다른 점에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요 발표 시기와 차트입니다. 이 시점, 이 시점, 이 시점이고요. 확대해서 보면 2017년입니다. 여기거든요. 여기에 CME 선물 출시 전까지 95일 동안 515% 비트코인 상승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출시 다음날 19%를 기록했고요. 여기죠. 거의 뭐 어마어마했을 때고요. RSI도 82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거의 3개월 동안 엄청나게 폭등하고 출시하고 땡 이렇게 끝났단 말이겠죠. 21년도 코인베이스 IPO도 비슷합니다. 81일 동안 올랐고요. 121%. 김치 프리미엄이 그때 14.4%였습니다. 이 당시에 RSI도 65였고요. 여기.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끊어서 81봉이지 여기서 계산하면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거의 상승 추세 끝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떨어졌다. IPO 시작하고. 그리고 21년도 10월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했을 때인데요. 인프가 이때 4.2였고 RSI가 76입니다. 인프는 별로 안 높았고요. RSI는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90일간 비트코인이 136% 상승 랠리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선물 출시하고 쭉 떨어진 거죠. 2024년 1월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한번 볼까요? 이때도 123일 동안 92%로 올렸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끝날만 하지 않는가 했는데 김치 프리미엄이 이때는 또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4.2, RSI도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당히 떨어졌다가 실제 수요로 이렇게 쭉 올라갔죠. 24년 3월 13일에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50일 동안 88% 올렸고요. RSI랑 김프 다 많이 높았습니다. RSI가 78에 김프가 8.7%까지 해서 오랫동안 오르고 과열도 많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을 충족한 것들이 그 뒤로 폭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월달 같은 경우에는 김프나 RSI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오른 건 좀 있어서 조정을 거쳤지만은 그대로 쭉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했을 때 7월 4일에 일단 승인된다고 치고요. 6월 28일부터 현재 6월 28일 현재 김프 2.2 RSI 45입니다. 지금 이 상대 강도 지수가 굉장히 낮고요. 김프도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고 최근 30일간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최대 하락폭이 여기서부터 계산해 보면은 한 마이너스 18.4%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 쭉 뺐죠. 이때 갑자기 뭐 1차 승인한다면서 쭉 올렸다가 또 하루 종일 내리다가 지금 출시한다 만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기간 비트코인은 더 심합니다. 저렇게 눈에 띄는 상승도 없었고요. 그냥 뭐 조금 올리긴 했는데 거의 박스권 안에 움직이면서 최근 한 달은 쭉 떨어지고 있었고요. 이 상대 강도 지수는 8월 이후 가장 낮습니다. 제가 말하는 8월은 여기입니다. 23년 8월.
이게 아예 본격적인 상승 시작하기 직전에 여기 RSI가 지금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때까지 상승한 거에 대한 리셋을 거의 다 최근 3개월 동안 횡보 하락을 거치면서 이게 떨어졌다. 거의 많이 식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만 보더라도 더욱더 확연하게 눈에 띄는데요. 이 2021년도 보면은 여기 12월 달에 4월 달이죠. 4월 14일 IPO 직전에 어마어마한 거래량 39빌리언 달러였고요. 그리고 24년 3월에도 여기 10빌리언 달러였는데 지금은 962M입니다. 3월에 10분의 1 수준의 거래량이. 업비트를 개인 투자자들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의 90%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 떠났다는 거고, 넘길 개인 투자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벤트가 일어나는 게 그 이벤트가 개인 투자자에게 떠넘기고 시즌 종료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확률이 더 높다고 제가 보는 이유입니다. 히어 앤 그리드 인덱스 상으로도 현재 23년 9월 10일 본격적인 상승 파동 나오기 전과 동일합니다. 여기죠. 여기 이 지점이고요. 아까 RSI 그 지점하고 거의 유사하죠. 여기하고 여기 이 지점인데 21년도에는 여기 빨간색 갈 때까지 리셋을 하긴 했어요. 어쨌거나 지금은 여기 3파동 나오기 전이었던 이 지점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위로 갈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CME 선물과 현물 가격을 한번 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만기일이 좀 아직 다가오기 전에 먼 시점에 선물 숏을 쳐가지고 선물이 현물 가격에 가까워졌을 때 숏을 닫는 식으로 기관이 이득을 취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더리움도 같은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계산을 해봤거든요. 여기 7월물, 8월물 보면은 3,463달러고요. 지금 이더리움 현물 가격하고 계산했을 때 비트코인에서 나타나는 그 CME 선물하고 현물 가격 차이가 이더리움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 말은 기관이 이더리움에서도 베이시스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여기 펀딩비인데요. 펀딩비가 이더리움이 더 높을 때도 있어요. 비트코인이랑 비교하면은. 그래서 기관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면은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모든 뉴스가 최근에 6월달에 일어난 거거든요. 마운트곡스 보유 물량 폭탄 우려. 미국 정부 뭐 2억 4천만 달러 코인베이스 전송. 독일 정부 보유 추가 매각 움직임. 그래서 이게 저희 최근에 계속 아주 연속적으로 이런 게 계속 터트리는데 코인이 정말 끝이라면은 이번에 이더리움 ETF가 마지막이고 7월 4일에 완전히 하락 빔이 이제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친절하게 그 전에 빼라고 이런 뉴스 내지 않죠. 오히려 장밋빛 뉴스로 도배돼서 환희의 끝순간에 이렇게 폭락을 시키지 이렇게 계속해서 공포심을 조장한 상태에서 주요 이벤트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 주요 이벤트의 의미가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좀 온체인 주요 그 항목들 보면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 같은 경우는 여기서 꽤 증가하고 살짝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 그리고 2월 당시에 USDC거든요. 테더는 아니고요. 이거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USD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회복을 한 거고요. 그리고 채굴자 매도세는 굉장히 약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팔고 하다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비트코인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 내플로 보면은 비트코인 입금은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여기 OTC 데스크 보면은 장외거래소죠. 장외거래소 보유한 비트코인 늘어나고 있단 말은 누군가 장외거래소에 비트를 팔기 위해 입금하고 있다는 거고 이것도 매도 압력으로 향후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지점들 보면은 이게 오른다고 무조건 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이익 실현 움직임 보면은 사실은 이 당시에 이런 이익 실현이 있었고 어제 또 이익 실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 추가 하락 가능성은 사실은 지금 존재한다고 보겠습니다. 비트코인도 무조건 오른다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온체인 지표상은. 그래서 이더리움을 봤을 때는 이더리움은 사실 매도세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한 중립이고요. 그냥 출금만 약간 있고 이 당시 많이 빠져나간 뒤로는 별다른 매도세가 없습니다. 이더 BTC 차트인데요. 22년도 9월 5일 이때부터 하락된 추세선을 이때 가짜로 뚫었었죠. 근데 지금은 진짜입니다. 이거 주봉이거든요. 주봉으로 마감만 잘 해주면은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알트 시즌이 진짜로 시작될 수 있다. 그런 거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요약을 드리자면은 과거 주요 이벤트들과 다르게 이더리움 이 현물 ETF 출시는 출시 전에 오히려 꾸준한 하락으로 시장의 기대가 현저히 낮고요. 이는 거래량, 김치 프리미엄, RSI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요 기관들 역시 부정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해야 한다는 관점이고요. 비트에 대한 추가 매도 압력 현재 존재하지만은 이더리움은 축적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비트보다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이런 대형 알트에 집중할 때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더리움 ETF 출시 만약에 7월 4일에 한다고 치면은 뉴스에 팔아야 되는지 홀딩 해야 되는지 했을 때 저는 홀딩 관점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